에릭 태글러 방산, 항공 전문 기자 기고문,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는 Tu-35보다 중국에 대항하는 더 적절한 대안이다.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지난주 공개된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가 Tu-35보다 더 저렴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요란하게 대서특필했다. 비록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나 네트워크 능력은 Tu-35보다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바깥에서 독립적, 지역적 전력을 가져가려는 한국의 과감한 투자와 능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주 금요일 출고식에서 중국 간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초석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보람의 프로그램의 출고는 한국을 역사적인 클럽의 일원으로 격상시켰다. CNN은 한국이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보라매의 디자인과 부품에는 미국의 흔적이 많다. 그러나 65%의 부품은 실제로 순수 한국산이다. 2022년의 초도 비행과 함께 이 매는 서울을 국제 전략 항공기 시장의 상위 플레이어로 만들 것이다. 시제기 출고 전 임세은 대변인은 한국의 목표는 2030년 세계 7번째 항공산업 강국 진입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새 전투기의 지역적 잠재력은 인도네시아가 20%의 돈을 댄 것으로 알 수 있다. 비록 몇 년간 지불이 밀리며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는가 했지만 인민은 여전히 탑승 중이고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출고식에 참석했다. 인민은 50기의 보라매를 도입하여 그들의 항공전략자산 믹스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민은 카이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3월 말 인민은 일본과 방산물자 수입 협정을 체결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8척의 모가미급 스텔스 프리깃함 도입이 될 것이다. 인민은 나투나성 근해에서 베이징과 마찰을 벌이고 있다. 이 프리깃함들은 보라매와 함께 중국에 대한 좋은 경고가 될 수 있다. 보라매는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곳에서 기존 유럽과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들보다 더 나은 디자인, 친숙한 옵션들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전문가 아브라함 에이든 위 국가들은 보라매가 대체하려고 목표하는 파워공 경전투기나 푸신물, 5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는 지역의 이웃들에 특히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킬그룹 애널리스트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은 아마도 가장 유연하고 유기적인 방위 자산들을 가진 국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을 수준 높은 국방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무기 독립성의 명성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만약 저런 독립성이 없다면 비싼 돈들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그들에겐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아블라피아는 말했다. 게다가 미국 공군은 지금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4.5세대 클래스에서 신모델을 내놓는 유일한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공군 포브스 KF-21 기사 전문 번역 투표. 한국 공군은 보라매가 F-5와 팬텀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F-16CD와 슬램 이글까지 일부 대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이미 구매한 60기의 Tu-35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보여진다. 대략 2028년까지 40기의 공대공 버전 보라매 블록 1이 실전 배치될 것이다. 행사장에서 선보인 시제기와 합해 4기의 단절형과 2기의 복절형이 양산전 테스트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테스트 개발 기간은 용기 있을 만큼 짧아 보인다. 2026년 첫 양산전까지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보라매가 Tu-35와 너무 많이 닮은 것은 참아주더라도 싼발 엔진은 단발보다는 확실히 낮고 GF414 엔진 2개가 들어간다. G는 2032년까지 120기의 항공기에 240기의 엔진을 공급할 것이다. 슈퍼 호넷이나 그리펜에 이미 장착된 이 엔진의 다른 파생형들의 트랙 레코드는 보라매의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통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카이는 이미 파워공의 F404 엔진을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414 엔진의 추력은 새로운 기체의 감성과 맞물려 보라매가 F-16CD를 능가하는 기동성을 구현하게 할 것이다. Tu-35, 랩터와 같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만큼은 아니지만 보라매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 RCS는 워존에 따르면 현재는 유로파이터와 같은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스텔스 기능은 장착한 무장들에 의해 약화되는데 날개에 6곳, 몸체 밑에 4곳의 장착점이 있으며
내부 무장창의 포기와 같은 스텔스 성능의 손해는 아무래도 비용과 개발 기간의 한계 때문인 듯하다. 카이는 보라매의 한국 공군의 최신 무장들이 공대지 버전에 모두 장착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무장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카이는 무장 탑재량이나 최고 속도, 작전 범위 면에서 보라매가 P-35를 능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한화의 A4 레이더는 미티어 미사일과 조합되어 P-16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넘어서는 공대공 능력을 갖추었다. 이 조합은 한국 공군이 이미 보유한 조기 경보기 PCI가 증폭시켜주는 능력과 합해져 P-35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 비록 완전한 5세대기는 아니지만 보라매는 전투기 시장에서 영국, 유럽, 일본, 인도, 터키를 강타할 것이다. 이 전투기는 좀 더 쌀 것이고 이 기체의 초기 유용성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사실에 의해 더 강화된다. 보라매는 미국의 P-35나 중국의 J-12 강요하는 구매에 따른 제한 조건이 없다. P-35는 구매자에게 로키드 마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공동작전의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다. 이스라엘 제외. 중국의 전투기는 초기 비용은 싸지만 정치적인 압박과 함께 중러 엔진의 신뢰성 문제가 큰 단점이다. 카이는 중요한 항전 장비들과 센서들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간섭이 없으면서도 부품 공급 걱정이 없는 전투기를 기대할 수 있다. 3.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드디어 공장 밖으로 나왔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CJ-1호기가 9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KF-X로 불렸지만 이날 KF-21이라는 진짜 이름도 생겼다. 별칭은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로 정해졌다. 공장 밖을 나온 CJ기가 2026년까지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자국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된다. 문 국산 전투기 개발은 가주국방의 상징.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에서 열린 KF-21 제1호기 출고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돼 자주 국방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발에 참여한 KLI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외의 개발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명명된 국산 전투기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KF-21 이름에는 21세기 하늘을 우리가 지키는 의지가 담겼다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다. KF-21은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로 군 당국은 국민 공모로 이름을 결정했다. 이날 CJ-1호기가 출고되면서 한국형 전투기를 의미하는 KF 코리아 파이터 뒤에 임시로 따라다니던 실험을 의미하는 X 익스페러멘텔을 완전히 떼어내게 됐다. 4.5세대 전투기 KF-21 국산화율은 65% KF-21은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한 4세대 전투기와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